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운영 시 꿀팁, 장사가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한번 대응책,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왜 장사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이유가 내 가게 홍보는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내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왜 다시 안 찾아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게 비주얼은 좋은가, 그리고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월 이익 분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 실천하기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차별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객이 부족하다, 비용이 문제다, 식재재가 높고 인건비가 비싸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치밀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해결책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손익, 이익 분석도 중요해요. 그래서 매월 이익 분석을 해서 식자재 비율은 과도한가, 이익은 왜 안 나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 가게 홍보는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 가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판을 잘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전단지를 뿌려야 됩니까?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광고, 간판을 잘하고 뭐 내부 이게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근에 광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스타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해야 되고,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이고, 이런 온라인 광고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광고도 중요하죠. 그래서 간판을 좀 색다르게, 젊은들이 좋아하는 흰색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올 때는 흰색을 컬러 포인트로 해서 오프라인 광고를 하고, 내부도 좀 산뜻하게 좀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수저나 뭐 이런 그 그릇 같은 경우도 좀 이쁘고 디자인 돼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쁜 소품을 사용하자, 이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오픈을 해드린 순댓국 전문점은 그 수저나 이런 그릇을 좀 금색깔 되는 그런 것을 좀 구비를 해서 고객들한테 반응이 많이 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쁜 소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쁜 그릇, 그 다음에 디자인도 이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 방문 쿠폰을 좀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니폼, 옷을 좀 컬러풀하게 거기에 맞는 컬러를 단체복으로 해서 좀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 모자를 좀 포인트를 쓴다든지 뭐 두건을 쓴다든지 앞치마를 한다, 이런 컬러적인 것도 중요하다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결해야 됩니다. 가게가 좀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뭐 식탁을 닦든 외부 간판을 하든 내부가 좀 청결한, 요즘에 청결 이미지가 굉장히 그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콤을 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청결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셀프 코너를 많이 하는데요. 모든 셀프 코너는 한 곳에 모으는 게 낫습니다. 뭐 앞치마가 저쪽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셀프 코너를 한 곳에 모아서 이곳에서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친절한 응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맞이 인사, 그다음에 배웅 인사,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고객에게 불편한 게 있느냐, 뭐 필요한 게 있느냐, 먼저 다가가는 체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중국집 같은 경우는 맞이 인사를 중국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초밥이나 일식 전문점은 일본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응답, 맞이 인사, 배웅 인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프라인 가게 홍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배너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좀 이 그 메뉴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키오스트는 앞에가 있지만은 외부에 메뉴가 이런 것이 얼마에 판다, 이런 클로징 되는
뭐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단지가 됐건 내 자동차나 내 트럭에 우리 가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하거나 가게 홍보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익 분석 측에서 봤을 때는 이익 분석을 할 때는 이 식자재 비율을 많이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매월 그 이익을 뽑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남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잊어버린 경우가 이 부가세 가치세에 대해서 많이 혼동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이 됐다. 뭐 300만 원이 됐다. 거의 10%는 우리 매출이 아닙니다. 이게 부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300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는 270만 원이다. 10%에 대한 매출이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게 하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나는 뭐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손익 분석을 해서 뭐 식자재 비는 어떻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도 몇 프로 되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식자재 비율은 35%에서 40% 정도, 인건비는 한 25% 전후, 20%에서 25%가 적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3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한 700만 원 전후에 나가야 되지. 그 이상 나가면 가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 키오스트를 현장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 뭐 QR 코드가 됐건 결제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고, 주방도 좀 오토할 수 있는 것들은 오토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배달 비용, 그래서 그다가 배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배달 비율을 내 매출액에 뭐 50% 이상 가져가면은 좀 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배달 전문 회사인 경우, 업종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배달을 줄이고 가게 많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마케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익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필요한 돈이 새는 곳이 없는가 이런 걸 많이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여러 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잘못하다가는 가게가 문 닫은 경우가 많고 가정의 붕괴, 가족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자재와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식자재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손익 분석을 해서 식자재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인건비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식자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문 시스템을 결제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로 주문하는 것들,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에서 예약에 대한 거를 이제 준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리의 자동화, 요즘에 뭐 주문한 것들 기본 요리는 이제 로봇이 바로 가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화를 준비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중요하다. 시스템. 근데 음식점도 맛있는 요리는 기본이지만 마케팅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케팅도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 니즈 마케팅, 고객이 필요한 마케팅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해서는 매출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홍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홍보, 당근 비즈니스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마케팅을 활용한다. 이런 오프라인 마케팅보다 온라인 마케팅을 비중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홍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아까 얘기한 간판, 내부 디자인, 맛과 멋이 좋아 있는 그러한 소품 선택, 그다음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포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내 몸이 마케팅화가 돼야지 이 요식업은 성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식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하건대 앞으로 홍보가 뭐 네이버에서, 뭐 유튜브에서, 인스타로 많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당근에 대한 마케팅이 많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요식하는 분은 당근 마케팅을 많이 소홀합니다. 당근 비즈니스 셋업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홍보라든지 동네에 대한 이런 것이 중요하지, 너무 광범위한 마케팅보다도 동네 마케팅, 거기에서 당근에 대한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했지만 매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 간단합니다. 뭐 부기 회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매출이 얼마 나왔고, 그다음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식자재가 얼마냐, 인건비가 얼마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좀 준비, 그다음에 뭐 배달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이익이 매월 얼마나 나오고 비중이 얼마 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손익이고 결산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요식업도 많이 어렵고 폐업한 곳은 많이 생깁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 고객 니즈 마케팅, 그 다음에 절약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